안녕하십니까. 새날 청취자 여러분, 헬마우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날하고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아래 타이틀에 제목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598 부산행입니다. 598이 뭐냐고 제가 이제 그 푸른나무님께 잠깐 좀 전에 여쭤봤는데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거 결국에는 의미는 저희 이제 새날 청취자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다라는 의미로, 요 의미도 여러분께서 붙여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행 하시면은 일단 영화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영화 부산행에서도 부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그 키포인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부산 시당과 함께 부산으로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방송, 새로운 유튜브 방송, 이런 의미로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로 부산행을 만들게 됐는지, 또 어떤 목적을 저희가 갖고 있는지, 이거는 오늘 첫 시간에서 같이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연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그 진행을 맡고 있는 헬마우스 임경빈이고요. 저희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박재호 의원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저 부산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회의원 겨우 두 번째, 세 번을 떨어지고 두 번째 부산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된 박재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산에서 재선이면 센 거죠, 의원님? 세죠. 잠깐 저희가 민주당이 이제 부산 3선 의원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예. 도망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분 빼고는 지금 흔치 않은 부산의 민주당 재선 의원이시고요. 그분 멸치?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러는데 그건 이제 사실적시니까 멸치라고 또 불러 우리는 그거는. 자, 그리고 또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시의원 박인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시 55분 대한항공 타고 김포 떨어진 박인영입니다. 의원님 혹시 그 차량 지원이나 이제 비행기 삭 지원 이거 의원실에서 나오나요? 그거는 네. 그 부산시 네. 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아서 세비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의정 활동에 일하는데 또 그럼요. 이제 또 서울에 부산의 오셔가지고. 현안을 또 새날을 방송을 듣는 전국에 있는 청취자분들께 알리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또 이제 유튜브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 초보들, 초보들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새날의 베테랑, 새날의 대장님 푸른나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푸른나무입니다. 푸른나무님께서는 좀 잠시 후에 저희가 2부 때 가열찬 목소리를 내주실 걸로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박재우 의원은 부산 남구 의리시고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네. 박인영 의원은 금정구 출신. 금정구. 네. 알려주셔야 돼요. 꼭. 네. 제가 이제 또 그 용병이다 보니까 넓게 보면 또 제 할 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 근데 저 자리는 네. 일반적으로 새날 밖에서도 검증된 분들만 앉는 자리. 이 자리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사회를 보시는 네네. 이분 자체가 검증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새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본인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헬마우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유튜버들의 이제 고질적인 병이죠. 이제 나가면은 누가 나를 누군지 알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저는 이제 유튜버 헬마우스로 활동을 1년 한 10개월 정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유독 좋아하지 않으시는 윤서인 같은 우리 의원 혹시 윤서인이라고 아십니까? 예, 대충 잡네. 우리 박재호 의원님도 아실 정도로 일종의 그 만악의 근원쯤 되는 유튜브에서는 그런 친구들하고 주로 이제 멱살잡이를 하는 활동을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나가서 방송 활동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러주시는 데는 다 나갑니다. 네. 주로. 그래서 이 두 분은 그 부산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산 지도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네네네. 어머 세상에 준비를 해주셨어. 여기 지도 보시면은 지금 박인영 의원은 금정구 저쪽 기장군 옆에 네. 금정구 이쪽에 계시고요.
다음에 박재우 의원은 부산 남구 보이시죠? 남쪽에 영도구 옆에 그 남구 중에 을 출신이십니다. 이거를 좀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 강이 낙동강인 거죠, 이게? 그렇죠. 예. 낙동강 서쪽이 강서구인 거고요. 그렇죠. 부산이 커지기 위해서 맨 오른쪽에 기장군이 통합된 거죠. 네, 그렇죠. 비장군이 그러니까 통합됐죠. 면적으로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그렇죠. 인구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예. 비장군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이제 싹싹 들어오겠죠. 네. 아,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드릴 때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낙동강 벨트가 아닌 지역에서 재선까지 하는. 아, 요것도 이력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낙동강 벨트라 하면 이제 그 전통적 사상구, 민주당표가 많이 예, 나오는 민주당표가 많이 나오는. 아무래도 그 젊은 사상구였죠.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렇고 우리 저희- 쪽은 이제 뭐 5, 6도가 있는 곳인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선거 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재선이 크게 그게 아닌데 사실 부산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낙선도 0.5로 칩니다. 그래서 낙선하셨기 때문에 0.5 더해서 지금 3.5선 의원이세요. 네네네. 근데 경력으로 보면 우리 박재우 의원은 거의 국회의장급 아니세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너무 오래돼 갖고 그 주변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사실로 아니, 이 뭐 방송 나이도 이렇게 하셔야 그렇고 돼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나이도 그렇고 아, 뭐 우리 방송은 알아서 챙겨 먹는 방송. 아, 이렇게 하는 그렇군요. 걸로. 일단 제가 사회를 맡았으니까 한번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양력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예. 우리 저 박재호님을 그 서울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서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무릎팍도사 스타일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 박재호, 네. 생년월일 1959년 2월 13일. 예. 아, 이게 연배로 봤을 때 이거 음력입니까? 예, 음료. 음력입니다. 네. 부산 출생, 직업 국회의원, 지역구는 부산 남구 을, 선수는 재선입니다. 근데 지금 연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그 유튜브용으로는 연식이라고 하는데 연식으로 봤을 때는 한 4선 정도 돼야 되는 요 연식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젊어 보이신다. 제가 네. 덕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1986년 서석재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예. 이후에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김영삼 당시 후보를 도와서 민주쟁취 선거혁명 추진 부산학생연합회 회장. 네. 야, 이 이름 긴 게 보통 내실이 없기가 마련인데 혹시 괜찮으십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죠. 내실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서울에는 전부 다 비판적 지지론이라고 대학생들이 네네. DJ 쪽을 지지했으면 이제 어, 부산에 이제 어떤 그런 그렇죠. 모임을 해서 학생들 한 2, 3천 명씩 됐고 서울, 강주 뭐 이래 오. 막 다녔죠. 아, 이게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부산학생연합회 회장 맡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청와대 인사재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예, 상도동으로 해서 어이구, 오. 엄청 젊은 나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 한 35 정도 됐나 아이고. 했습니다. 지금 저보다 5살 어리실 때. 아 그런가요? 아 그때는 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형님 YS 청와대 비서관을. 그때는 YS나 DJ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자꾸 영입해서 그렇게 했죠. 아, 알겠습니다. 자, 1999년 드디어 제 16대 총선에 출마합니다. 부산 북강서 을에 출마한 의원님 출마하신 거 아니고 노무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99년 선거 캠프에 그때 합류를 하셔가지고 네. 그 뒤로 이제 16대 대선에서 부산 조직에 이 책임을 지면서 맹활약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또 합류를 하셨습니다. 청와대 2분 갔습니다. 아, 게다가 이게 직책이 정무비서관이면 네. 엄청 센 자리 아닙니까? 야당 담당하는 네. 정무비서관이니까. 아, 그렇죠. 예. 이게 약간 업계용어로는 이제 장관들 조인트 까는 자리. 옛날에는 옛날에. 알겠습니다. 노무현들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또 이제 승승장구를 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반면, 자, 슬픈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2004년입니다. 2004년 제 17대 총선. 다른 분들은 이때 보통 초선을 하셨지요. 그렇죠. 탄핵 역풍이 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탄도리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셨던 그때인데 이때 김무성 의원이랑 붙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김무성 씨 현역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은퇴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자 김무성 씨에게 연속 패배를 하셔가지고 네. 영거푸
낙선을 하신 뒤에 2016년 20대 총선까지 내리 3번을 졌습니다.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루틴을 따르기 위해서 3번 치신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음에 선거를 해서 한 45, 6% 놓으면 네. 그만두도 뭐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요게 그래도 질 때 내가 약간 아깝게 졌다. 아깝게 졌다. 지금 졌죠. 김무성한테 내가 아깝게 진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 그것 때문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0.5선씩 올라가는 0.5선씩 올라가겠다. 2번 하면 한 번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걸로. 네, 그렇게 버티시고 드디어 3번 떨어진 끝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네, 죄송합니다. 다시. 자, 2016년 20대 총선에서 드디어 당선이 되셔서 이제 여의도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감격스러우셨겠네요. 예, 좀 그랬죠. 그러고 다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참 포부가 있었죠. 그랬는데 자, 21대 총선이 됐습니다. 2020년에 갑자기 광명에 있던 사람이 네. 이현주 씨가 부산으로 내리꽂혔습니다. 부산으로 내리꽂혀서 그때 서울에 소위 말하는 서울 수도권의 야권 스타 정치인 혹은 우리 민주당 그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욕설이 나오는 이현주랑 붙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셨고요. 예, 진짜. 당당하게 꺾고 부산을 사수하는 선봉에 섰다. 요때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박재호 의원이 이제 이현주 당시 그 의원이랑 붙었을 때 부산에서 현역끼리 붙은 또 싸움이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예. 지역구였고요. 그래서 꼭 이겨달라. 진짜 이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전국에서. 전국구 스타가 되셨었잖아요. 네. 네, 요랬던 그래서 절대 이현주한테는 안 된다. 이런 응원을 받고 결국 이현주를 꺾은 남자가 되셨습니다. 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네요. 출연료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선이 되셨고요. 예. 그렇게 남구를 지켜내셨고 지금은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맞습니다. 역임하고 계십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정치인, 남구의 큰 머슴. 요거 비서님이 꼭 강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부산 남구의 큰 머슴. 지역 주민에게 직통번호가 찍힌 명함을 거침없이 들이미는 남자. 그래서 문자 폭탄도 많이 받는 남자. 그게요. 이제 우리가 방송해 보면은 네. 본인들이 필요해서 인터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정치인들이. 네, 근데 명함 딱 줘. 네. 근데 자기 개인 번호가 없는 명함 주면 전 바로 찢어버려요. 진짜로 왜냐하면 상대방을 못 믿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 번호 있죠. 02784로 시작하는 번호만 있는 거. 그렇지. 의원실 번호만 찍혀 있는 거. 진짜 기분 나빠. 근데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든 선출직은 이제 자기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가 오면 이야기도 듣고 민원도 듣고 이래야 또 자기가 많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좀 만들자고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더라면 저는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기 위해서 뭐 제가 이 떨어졌을 때도 계속 명함을 줬죠. 그렇죠. 직통 전화번호를. 근데 떨어질 때는 아무도 전화가 안 와요. 왜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그때 이제 김무성 씨가 오랫동안 했고 뭐 이러니까 네네네. 그 지역이 이제 건의주의에 젖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아무도 국회의원이 전화를 줘도 설마 지가 받겠나. 또 국회의원한테 전화하는 게 두렵죠. 이제 일반 서민들은. 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저 박지원 맞나? 그래서 맞습니다. 이랬더니만은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좀 치워도.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 구의원한테 연락해서 그거 좀 치워드리라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네. 야, 직접 받더라. 전화해라. 오. 이래갖고 요새는 하루에 한 50통 이상은 옵니다. 그래서 3시간 안에 리콜은 내가 다 해드리죠. 그지? 야, 훌륭하시다. 훌륭하십니다. 50통까지 기대하신 건 아니었죠? 아니, 한 100통도 하면 좀 피곤하니까 10시 이후에는 전화를 절대 안 받는다. 맹세를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비서님 챙겨주신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보좌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는 남자. 요거는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아니, 내가 보좌진한테 더 잘해줘요. 자기들이 내를 챙기는 게 별로 없어서. 의원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진짜로 좀 해도 이란다 제가. 그 직접 겪어봐야 하는 거고 익명으로 투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그 얘기는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자들이 이때까지 한 명도 바뀐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더 잘 돼가는 거는 나놓지만. 알겠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만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래됐죠, 다들 한 10몇 자, 년. 계속 선거 패배를 하다 보니까 횟집을 경영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9년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회 뜨는 기술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내가 원탑이다. 잘 뜨세요 진짜 궁금하네. 제가 요리 자격증이거든요. 아니 조금은 뜹니다. 야, 그래서 제가 강어를 한 300마리 정도는 떴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비올 때 요리학원 가서 비올 때. 껍질 벗기는 거 배우셨죠? 장난이 좀 힘들던데. 어렵죠. 비웠죠. 요리학원 가서 내가 맞죠. 네. 한 3개월, 4개월을 비웠죠. 그렇게 국회의원 당선보다 회 뜨는 게 익숙한 남자. 자, 20년 가까이 항상 남구와 부산만을 생각한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후. 소스 많이 들었는데. 요게 또 이제 무릎팍도사 같은 것도 한 번씩 해줘야 맞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박인영 의원님 소개를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방진 프로필. 이름 박인영. 출생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구시죠. 네. 생년월일 1977년 6월 10일. 올해 나이 45세. 부산광역시 시의원. 2006년 제5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구의원. 2010년 제6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구의원. 2014년 제7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구의원. 내리 3선을 하셨고요. 요거는 박 의원님보다 나으신 것 같네요. 그 말씀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예, 제가 선수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요. 그 이해찬 대표 말이 생각나네. 어떻게 하면 떨어지냐? 왜 떨어지는 거죠? 자, 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여자. 2018년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최초, 부산시의회 여성 최초로 부산시의회 의장. 예. 2021년에는 그리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신 마찬가지로 민주당 최초 부산시장 후보 여성 후보 이렇게 또 역임을 하셨고요. 당시 김영춘 후보와 변성환 후보와 함께 당내 경선을 치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로 수많은 당원들과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너무 검증 필요합니다. 네. 구의회 시의원을 거쳐서 다음 행보는 시장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부산의 대표 여성 정치인.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후. 옛날 사람, 옛날 스타일. 어떻게 좀 제가 좀 이렇게 힘을 내봤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예 아이고. 마음에 쏙 듭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분을 우리 새날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사실 저의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에 가시면 다 아시죠. 다 국정원 몰라요. 하면 몰라요. 그래도 남구에서는 좀 알잖아요. 남부에서는 많이 알죠. 그렇죠. 남구에서는 어쨌든 명함 돌린 걸로는 20년이시니까. 그렇죠. 금정구에서도 20년이시고. 그렇죠. 거기서는 유명자한 이 정치인이지만 서울로 오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중앙 정치에 익숙한 청취자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박재호가 누구야라는 말이 맞습니다.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많죠. 그래서 저희 1차 목전은 일단 부산시당위원장이 누군지 각인시키는 거 요거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회의 간판 정치인이 누군지 각인시키는 거 요게 이제 제가 맡은 이 1차적인 임무이면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한번 1부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 보좌관님들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과연 그런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보시면 정치 이력의 시작이 1986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6살 때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6살 때고 아직 그 김대중 총재께서 이제 민주당을 이끌던 시절 그때만 해도 이제 민주당이 두 개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통일민주당하고 평화민주당하고
그때부터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아니요. 틀렸어요. 그 전에 시민당부터 했어. 1986년이면 신민당. 시민당 신민당. 이민우가 있을 때. 정말 6살 때라 기억을 못하겠어요. 야 이민우면은 저희는 이제 그 모르죠. 네, 저희는 그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이민우. 민주당 김민우. 두 개가 있던 어. 시절에는 1987년 7년도에 이제 나눠졌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네요. 양김 분열 그 전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 당시 때 아마 김대중 대통령 정치를 못 하고 계셨고요. 음.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해금되시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때는 김영삼 총재만 있던 시절이죠.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오래된 정치인이셨네요. 아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역사를 좀 알죠. 아니 근데 86년부터면은 벌써 이게 35년 그래 됐네요. 하신 거 벌써.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재선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또 운명도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네. 그게 사실은 부산이었기 때문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또 저 지역구가 제가 이제 부산에서 네네.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학교도 대학도 부산에서 나왔어. 그 정치를 하면 부산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부산에 호심탐탐 한번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와이스 끝마치고 미국에 한 1년 반 딱 있다가 네. 들어오는 길에 그 다음날 교보문고에 서울에서 책을 사러 갔는데 이광재하고 안희재를 만났습니다. 아 이광재 안희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옛날부터 이제 알죠. 아. 왜냐하면 88년도 이제 노무현 초선 됐을 때부터 우리 네. 같은 의원회관이 아. 직금 의원회관 맞은편에 KBS 별관에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호철이부터 같이 다 이제 알고 있었는데 보좌관 하시던 때. 그렇죠. 아. 그런데 그때 광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 하실 때니까 네네네네. 99년도 네네. 그래서 우리 대장 한번 만나자 이래서 내가 누구 대장 이 사람 뭐 DJ 쪽인데 말라 만나노 이래가 근데 부산 사람 아니요 이래서 같이 만나갖고 아. 그래 한 10분 만에 꼬였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그 준석이가 박근혜한테 2시간 만에 꼬였다고 하던데. 나는 5분 만에 꼬였는데. 5분 만에. 아니 근데 이제 우리야 이제 뭐 민주당 그 지지자들 분들이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사랑과 애정이 워낙 많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석재 의원실에서 이제 보좌관 생활을 네. 시작을 하셨고 그 뒤에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YS계 상도동계로 그렇죠. 정치를 시작하신 건데 어쩌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렇게 가시게 됐는지. 지금도 저는 상도동계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점심을 먹자 해서 점심을 먹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네. 재호 씨도 지방대학 나와서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고 그때 당시는 정치권에 몇 사람 안 돼서 누가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근데 나도 부산에서 잘 나가는 인권 변호사였고 국회의원도 한 번 했는데 네네네.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만 나오면 능력이나 이런 관계없이 진짜 무능한데도 평생 잘 살더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한번 바꿔보자 할 때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이래갖고 시작이 된 거죠. 참 말하자면 이제 마이너들의 세상을 한번 그렇죠. 그렇죠. 세상을 한번 디비야 되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뭐랄까 인정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3당 합당 때 안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따라서 안 따라가신 거죠. 아니야. 저는 삼당한테는 따라갔죠. 따라가셨어요? 따라갔으니까 청와대 비서관까지 청와대 했죠. 비서관까지 했죠. 아. 저는 그때는 이제 87년도 대통령 선거를 저거 야 이래하고 우리는 그때 군정 종식 아닙니까? 쿠데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뭐 밀란을 일으켜야 돼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어쨌든 YS 밑에 있으면서 서석 재원하고 인연 때문에 뭐 어쨌든 좀 있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청와대 들어갔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것이 저하고 맞았죠. 아 다시 그럼 노무현 대통령 피고였죠. 픽업하신 그런 그렇죠. 느낌이시구나. 아, 이게 99년도.
의원님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5분 만에 꼬였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꼬였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이중으로 들립니다. 하나는 꼬셔졌다. 요것도 되겠지만 그때부터 내 정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도 이제 3번 떨어지고 2번을 됐지만 물론 계속 떨어져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요. 제가 만약에 노무현이라는 분을 안 만났으면 정치를 하면서 한 50%는 내 자신, 50%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건데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나라를 걱정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한 네. 70%는 국가 걱정, 30%는 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다 생각해서 네. 저는 떨어져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3번을 떨어지도 뭐 그런 후회 없이 또 이제 마지막 갈 길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 당선이 돼서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그 유튜브 하는 이제 속물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궁금합니다. 네. 35년 차에 이제 재선이시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좀 늦게 되신 분들이 이제 좀 곤란한 게 약간 족보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죠. 조금 꼬이는 나하고 시작할 때는 쟤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쟤는 지역구가 서울이어가지고 한 5선 되고 요런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 제가 그 사전에 조금 보좌관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부겸 총리하고 사실 굉장히 사적으로 친하시다고. 예. 그 이제 제가 YS 시절에 네네. 이제 정무비서실에 있을 때 네. 이제 김부겸 그때 부대변인이었습니다. 평화민주당. 그때 이제 만났죠. 누구 소개로. 그런데 네. 김부겸 의원의 호적이 58년으로 돼 있습니다. 58년. 그래서 본인이 58년생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저는 59년 2월이지만 학교를 하나 일찍 갔을 거 아닙니까? 58년생하고 친구 아닙니까? 그거 저 알아요. 제가 7시 학교 갔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 이명님 부르는 애가 나보다 생일이 빨라. 그래. 아니 그래서 아, 내가 쟤들. 우리 동기들 만나면 담배 심부름은 내가 합니다. 항상. 근데 어쨌든 그래 친구가 됐는데 그래 서로 말을 까고 한 20몇 년을 친구처럼 지냈는데 네네네. 어떻게 말을 높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부겸이가 56년생입니다. 그래, 뭐 서울대학교 내 친구들 모두 한참 선배고 그러니까 같이 만나면 이제 김부겸 총리께서 네. 저하고는 30년 친구가 있으니까 답이 없다. 너가 이해해라 이러면서 서로 말을 놓고. 이게 사실 사적으로 이제 김부겸 총리하고 통화를 하실 때도 서로 간에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제 수위를 넘나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라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요? 서로 뭐 혹시 정확한 오래됐으니까. 저 부겸이 너 이 땡땡 뭐 이런 것도 하십니까? 그런 것도 하죠. 아 그런 것도 하십니까? 아, 야, 이 국무총리랑 야자를 하는 그런데 가능하면 전화를 안 하죠. 족보가 진짜 꼬였네요. 무조건 돼요. 아니 그래 꼬여서 우리 네. 당에 뭐 조금 57년 이런 분들이 네.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을 높이는데 저희들은 또 뺑뺑이래기 때문에 네. 우리 또래가 이제 56년, 57년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그때 부산에서 좋은 경남고등학교 부산대학 가려고 하다가 못 네, 가고 네, 하는 네, 네. 국고 이래 갖고 이제 저 뺑뺑이 돌리면서 네. 같이 다 왔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좀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정치를 시작하실 때 이광재, 안희정 뭐 그런 분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좌관을 시작하셨으면 지금 우리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뭐 윤건영 의원이나 아우 당연히 아니면 뭐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럼 까마득한 후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윤건영이는 이제 노무현 때 윤건영이. 청와대 비서관 제가 할 때 우리 건영이. 거의 행정관 했는데 진짜 일 잘하고 그 최고 착하고 진심이 있죠 아가 그 친구가. 경수도요. 경수. 경수도 마찬가지. 경수도 하고. 아, 그 재수는 뭐 이제 같이 재수. 있었으니까. 부산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네. 거죠? 윤호도 그렇고 다 뭐 그래 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뭐 이제 그냥 중앙 신문에 나올 때 같으면 박재호 의원 괄호치고 이제 재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분위기를 잘 모르실 텐데 부겸이 뭐 재수 뭐 건영이 이래 버리면 저희 같이 이제 방송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되게 센 사람인데. 부산 탑골이죠. 부산. 부산에는 뭐 세고 안 세고 없습니다. 뭐 그냥 같이 노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소개만 했는데도 벌써 제가 지금 힘이 드네요. 지치네요 지금. 자, 박인영 의원님한테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남구에서만 이제 5번을 출마하셨어요. 금정구. 죄송합니다.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에이, 부산에 몰라. 괜찮아요. 뭐 모르지 그럼 그럴 모르지 수도 뭐. 있지 뭐. 그래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금정구입니다. 금정구. 예, 예. 남구 북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금정구입니다. 네, 금정구. 금정구. 그러면 나시기도 이제 그 태어나신 것도 금정구. 태어나기는 영도구에서 태어났고요. 영도구예요. 예, 5살 때 금정구로 이사를 오, 와서 이제 네. 그때부터 초중고 뭐 다 금정구에서 나왔죠. 그 금정구 지겹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주를 봤어요. 네. 그 제가 사주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어디에 이제 그 아는 분이 잠깐 와보라 해서 갔더니 사주를 보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이 쇠와 물이 많은 곳에서 뭘 하면 성공할 와, 사주다. 금정, 네. 우물정. 그래서 그분이 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주를 보더니 그래서 몸에다가 쇠나 아니면 그 물이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거를 집에다 걸어 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운명인가 생각했죠. 장난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쇠와 물의 고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연속 구의원 끝에 시의원까지 하시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구의원 3번 이러면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별거 아닌 거예요. 구의원분들 워낙에 많기도 많으시고 그런데 사실은 부산에서 구의원 3선이 저하고 지금 구청장 하시는 분 한 분하고 네네네. 2명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으로 구의원을 3번 한 분은. 민주당으로 그만큼 네네네네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의원 됐을 때 부산의 구의원이 전체 한 2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민주당이 20명이 채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도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로 당선시키기 되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주로 비례였고. 예. 그리고 2006년 그때 지방선거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때 이제 당 대표셨는데 그 칼을 맞는 볼에 칼 맞고 대전은요 했던 그때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가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렇죠. 선거에서 예, 그렇죠. 처음 예. 당선됐죠. 거기서도 그래도 어렵게 당선이 되셔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분 이렇게 소개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두 분의 정치 인생 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 부산에서 정치를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힘들다. 지금도 어렵다. 지금도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진짜 어렵죠. 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이제 이게 3당 합당 효과죠. 사실은 아까 YS가 맞습니다. 네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소환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인데요. 네. 예를 들면 김대중 당이기 때문에 안 찍어주는. 사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놀라운 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이 처음에 이렇게 취지로 왔을 때 전 무조건 합시다 했어요. 왜냐면은 또 이게 또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만큼은 최소한 부울경만큼은 뭔가 민주의 성지로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부산이 또 이제 예전에는 야도로 불리던 시절. 당연하죠. 네. 전통적으로 야도였던.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여도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진행을 좀 해달라. 이 두 분이 이제 유튜브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유튜브를 오래 해왔던 사람이 한번 이제 진행을 좀 해달라고 이제 섭외를 받고 나온 입장이지만 두 분께서는 왜 이 부산행이라는 코너를 특히 부산 시당에서 이렇게 힘을 줘서 기획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로 부산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푸른나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당 합당하고 나서 처음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그진. 그러면서 호남 사람이다,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당선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들 명분이 별로 없으니까 3당 합당의 명분이 별로 없으니까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이 그런 거로 그 동네를 휩쓸기 시작했죠, 부산을. 네네. 그러면서 부산 분들이 이제 그게 지역 감정이 그때는 셌으니까 동화가 되면서 한 28년을 이제 그런 세뇌가 딱 돼버리죠.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다 한쪽이 되면 이제 좀 우리 쪽의 성향의 사람들도 교수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쪽으로 줄을 안 서면 암묵하잖아요.
뭐 현실에.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동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산이 이제 이래 왔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전번 총선에는 그래도 40% 정도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디비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또 보궐선거 때문에 이제 그래 됐지만 그래도 저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부산이 정체 지형이 그래도 균등하게는 가야지. 이제 부산 자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부울경이 사실로는 수도권에 있는 인구에도 많은 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이 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획을 하면서 부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알리고 싶고 또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갖고 있고 어떤 변화를 줘야 부산이 진짜 지금 암흑한 이유가 뭐 젊은 층이 떠난다든지 산업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좀 많은 걸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네. 느낀 바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쪽 세력들이 많은 네. 곳에서 이런 내용을 좀 퍼져서 부산이나 부울경이 이제 좀 이 힘을 좀 새롭게 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런 걸 기억하게 됐고 정치는 어쨌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지 이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다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네,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도 기획 의도가 뭐냐면 네. 이거 부산 분들 보시라는 방송 아니에요. 전국에서 보시고 맞습니다. 저는 부산의 유권자 분포는 어떤 거였냐면은 바람만 불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목소리 크신 분들이 저쪽이 많다 보니까 네. 언론이나 여론이 안 좋으면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이나 뭐 부산 외에 있는 지역의 분들이 부산에 있는 친인척 분들이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네. 야 이번 부산 괜찮더라. 그러니까 우리 전방위적으로 부산을 에워싸서 부산을 도와주는 그런 방송. 네. 그런 의미에서 기획이 된 겁니다. 부산을 응원하는 방송. 네. 부산 민주당을 응원하는 방송.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선거 또 있을 거고 총선 가면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그 선거판의 캐스팅 보터가 됐어요. 부산 부울경이 부울경이. 뭐 예를 들면 부산시장, 뭐 경남지사, 울산시장, 부울경 전체가 다 민주당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 그러니까 있었죠. 노력한 만큼 뭐랄까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다. 다만 여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네, 받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좀 응원하자. 그래서 부산 행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그렇죠. 그런 의미다. 이렇게. 역시 방송하시는 분이 특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유권자분들이 이제 정치를 판단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뭐 개모임, 동호회 뭐 이런 데서 많이 듣고 정보를 듣고 하셨지만 요즘은 부산에 계시는 분들도 다 포털 보세요. 유튜브 포털. 보고. 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의 이런 방송들의 영향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지역 언론하고도 뭐 꾸준히 뭐 작업도 하고 뭐 출연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전국 지역 여론을 바꾸는 것도 부산을 바꾸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출마하셨을 때 부산에서 12% 받으셨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하셨을 때는 29% 받으셨고요. 29%. 문재인 대통령이 39%. 박지원 의원님 이번에 50%. 됐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부산이 그렇게 암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부산이 얼마든지 전국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서울에서 이렇게 바람을 좀 넣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또 이런 측면도 있죠. 대선 같은 경우는 표가 나오는 만큼 내 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최대한 표를 지금 윤석열의 전략 중에 하나가 광주 호남에서 10% 넘으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산에서 한 50%? 40% 50%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된 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 서울 놈들이 서울 촌놈들. 이 서울 촌놈들이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몰라요. 모르죠. 관심이 없죠. 제가 유튜브 헬마우스 채널을 하면서 일부러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그 오해와 가짜 뉴스를 푸는 방송을 제작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모르더라고요.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뭐 뉴스에 아무리 나와도
그 이슈가 왜 나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그냥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 되고 김포에 타고 제주도 가면 되는데 아이고 부산 뭐 KTX 타고 올라와서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서울 촌놈들이. 그게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예. 왜 옛날에 인터넷 무슨 뭐 모임에 정모하면 맨날 서울에서만 하잖아. 그러니까요. 왜 내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냐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최근에 박재우 의원이 2, 3부라고 열심히 해봐야 우리는 몰라요. 맞아. 무슨 화면 한번 말인지 보여주세요. 2, 3부, 2, 3부. 그 2, 3부가 뭐예요? 2030 엑스포입니다. 세계 엑스포? 엑스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전하고 여수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입니다. 그거는 정규 등록 엑스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주최 측에서 전시관을 지어서 이제 그 물건을 그 나라에서 전시를 하고 싶으면 였는 우리끼리 노는 잔치고 이 세계 엑스포는 관광객들이 한 5, 6천만 명씩 이래 옵니다. 그래서 상해 이런 데는 한 6천만 명 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등록 엑스포인데요. 세계적으로 등록 엑스포, 올림픽, 월드컵 이걸 한 나라가 6나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째 우리나라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두 개의 축이 생기죠. 수도권 하나, 부울경 하나. 이렇게 되면 한 3, 4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오면 첨단 제품을 전시합니다. 등록 엑스포는 우리가 땅만 주면 미국 같은 데서 자기들이 지어서 전시관을 자기들 첨단 제품을 엮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오겠죠. 그러면 대한민국도 수도권과 한 군데 더 있어야 두 개의 축이 있어야 옳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만 있으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가덕도 공항이 되고 나서 2030 엑스포가 되면 부울경이 하나의 축이 되면서 인구 분산도 좀 되고 산업도 좀 분산되면서 특화를 시켜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올라간다. 그런데 2030 엑스포라면 서울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기득권이 되어버렸거든요.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수도 이전하고 혁신도시 만들고 한 이 과정들이 지금도요 주택 부동산 문제가 만약에 그게 제대로 이렇게 분산이 됐다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같이 있으면서 참 그분이 이 나이가 58인가 이때 대통령 하셨거든요. 과연 내가 그 나이에 하겠나 할 정도로 철학적으로 엄청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라든지 나주 이런 데는요. 그때 혁신도시가 안 들어갔으면 지금 그 도시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관료들의 반대, 모든 노조의 반대 이걸 무릅쓰고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됐는데 옳게 만약에 이 추진을 계속 했더라면 진짜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왔을 건데 그걸 못한 아쉬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누구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숫자로 보여줘야 되니까 부울경의 인구 규모가 800만이다. 맞습니다. 그거는 북유럽의 핀란드보다도 인구가 많은 숫자다. 저기 그렇죠. 표를 준비해봤어요. 네. 한번 보세요. 지금 경기도가 1,300만이고요. 서울이 950만. 950만, 부산이 303, 이번 6월 말 기준이에요. 330만 정도 되고, 대구 230만, 인천 290만. 점점 저 부울경의 인구는 좀 빠지는 추세고요. 수도권이 더 많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경우 인천이 부산을 추월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부산 인구는 330만 정도. 야, 벌써 5만 빠졌네. 네. 얼마 전에 335만이었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부산이 330만이지만 독일 수도 베를린이 320만이거든요. 인구 규모로 치면 부산이 그렇게 간단한 도시가 아닌데 서울 사람들은 시골이다. 그렇죠. 서울이 좀 과도하게 크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제대로 알리는 어떤 코너가 돼서 새날하고 같이 그런 의미 있는 이 컨텐츠 파워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좀 생각을 해서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 저희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부에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송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다를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난 거 말하자면 부산의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부산시당이 이렇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큰 위기감을 갖게 한 이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도 뺏기게 된 이유. 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총대를 좀 매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때 지방선거 때 부산에 계신 이제 박재구 의원 포함해가지고 이호철 소위라든지 하는 네. 분들이 참 재밌는 게 서로 시장을 안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산 시장을 뽑는 행사의 사회를 제가 봤어요. 어. 아. 그 사회를 그때 맞아. 새날이 내려가서 사회를 봤는데 네, 네. 아.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다 오거돈 후보로 이렇게 몰리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 우리가 했던 얘기가 부산의 최초의 정권 교체 이런 그렇죠.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부산 정권 교체. 수도 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부산의 정권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이제 열의를 모아서 네. 시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초의 정권 교체였다고 네. 최초에. 근데 그 사단을 내버리시면은 밉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간 증오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어떤 투쟁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 자리를 잃었다면은 계속 지켜주겠지만 정말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찍었던 그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오케이 한번 더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역시 오거돈 시장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부채의식.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진 않지만 아니 만들었어요. 그때 뭐 일방적으로 지지를 하더라고. 제가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부산은 굉장히 신천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자갈치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네, 일찍이 부산으로 가신 분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네. 그래서 그 이제 오물 이런 거 도매를 하셨는데 어째서 한 번씩 부산을 가면 자갈치 시장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부산은 항상 그런 곳이었고 더군다나 제 친한 친구들이 부산에 되게 많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친구들 다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복합적으로 문제들. 작용을 해서 저는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뭔가 제 느낌이 약간 제2의 고향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오거돈 시장이 나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분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분을 찍었던 분들한테 그건 실망감을 정말 드렸다는 특수한 거. 경우다. 부산에서 고생하신 민주당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 진짜 부산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두 분과 계속 많이 나누게 될 거고요. 박인영 의원님께는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말하자면 이제 시의원을 하시면서 민주당이 시장이던 시절에서 이제 네. 말하자면 점령군이었지 않습니까? 뒤집혀서 박형준 시장,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쓰는데 박형준 강점기를 이제 겪고 계신데 네, 그렇죠. 여러 또 어려움들이 현장에서는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부산이라는 도시는 아주 오랫동안 한 특정 정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뿐만 아니에요. 공직사회, 그리고 언론, 그리고 뭐 정계, 그리고 그 여론을 주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거든요. 네. 저희는 처음에 사실은 민주당이 처음에 딱 집권하고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과 다 설득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론대로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또 뭐 경제계 분들대로 또 단체분들 이렇게 어쨌든 그분이 뿌리 깊은 생각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사회를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겨우겨우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네.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네. 필연적으로 한번 떨어져요. 잠깐. 그렇죠. 근데 전체로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꾸준히 추세라고 올라가네. 보이거든요. 저는 그 시점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오거돈 시장이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큰 잘못으로 큰 저희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실망을 주고 떠나긴 했지만 그거를 만든 것은 오거돈만은 아니거든요. 오거돈이 그냥 그 맨 앞줄에 서 있었을 뿐이지 민주당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권하기까지 부산에서 만들어온 수많은 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거돈 한 명이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날아갔다고 해서 해서 민주당이 부산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 기초 체력이 아직 남아 있다. 우리 기초체는 남아 있고 시민들의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네. 의원님 그러면 그 박재호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내년 이제 대선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서 우리 부산 부울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꼭 부울경을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 응원해주셔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어제 이제 제가 뭐 전번 일요일 날 우리 부산에 이제 선출직들 이제 한 4번 정도로 해서 같이 이제 영상으로 회의를 했어요.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어쨌든 부산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은 없다. 왜냐하면 역대로 그렇습니다. 호남 다 이래 융합적으로 같이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 들어와도 옛날에는 용광로였습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부산이었거든요. 6.25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산서 판이 이제 벌리지면 디비지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문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부산이다. 그래서 부산의 이번 대선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의원님들한테 오거돈 시장의 문제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다. 그때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또 오거돈 잘못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다 떠났지만 지금 뭐 저 박영준이 들어왔는데 그래 잘하는 것도 없고 또 이제 보니까 옛날에 부산시 의원들은요 국민의힘이 다 할 때는 네. 공천을 누구 주느냐 하면 그 지역에 좀 젊고 사업하고 돈 있는 친구를 줍니다. 주면 이 친구는 저 부산시에 가서 의정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 사업에 도움만 주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 거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교통이 막히는데도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시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LCD 꽂아놓고. 다 또 기자들하고 밥 먹고 또 뭐 다 같이 있는 거죠. 어. 그런 세상이 네. 지금 여러분들은 좋게 말하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정치인들이 많았고 네네. 또 다르게 시민들이 볼 때는 백수들이 다 들어왔다 이런 소리도 하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사무실에 앉아갖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자료 요구하고 부산시 행정 챙기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 시의원들이나 또 시장 그 공무원들하고 갈등도 있고 또 부산의 사업 기존 해왔던 이익관계를 했던 사람들은 네. 다 싫어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부산의 유명한 지금 한진 CY라고 있거든요. 그게 한진 이제 CY, 예. 마지막 센텀에 남아있는 땅입니다. 서병수 때까지만 해도 부산시의 기여금을 1,000억 정도만 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짓 합의가 돼 가는 걸 우리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서 3,500억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허가가 바뀌면서 그래도 2,500억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 시의원님들 역할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자랑해라.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부산 시민들의 마음도 네네네.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그래 되면 이번 대선하고 다음 지선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지금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은 전복민이다. 한마디로. 전복민이다. 전복민이다. 기억하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의 전복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아니. 이분들은 반대쪽이고 네. 이분들이 아니. 전복민이다. 제 머릿속에는 전봉준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또 요게 그 국민의힘 전복민이 아니라 이 동학농민운동 전봉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전봉준들과 함께 내년에 혁명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입에서는 전복민이 나오네요. 부산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산토. 네. 거기 수계가 박형준이죠. 그렇죠. 전복민 그렇죠. 키웠던 네.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기 땅을 향해서 도로를 내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런 그 토호 세력들을 뿌리 뽑고 부산을 위해서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는 방송을 좀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내년 대선 또 지방선거까지 부산의 역할 그리고 부산시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민들을 만날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걸 이제 우리 서울 촌분들께 같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이라서 오늘은 앞으로 출연해 주실 두 분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취지로 어떤 의도로 이 방송을 만들게 됐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져봤다고 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더 쫀득쫀득하고 더 알찬 알토란 같은 그 부산 컨텐츠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이 두 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푸르나무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